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25살, 서울대학교 의예과 18학번 재학 중인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조선일입니다. 박세희라고 합니다. 좀 자기한테 맞는 학교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문계에 가서 중학교 때와의 연장선으로 공부를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언어를 좋아하고 언어를 깊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거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 입시 때문에 특목고를 선택하면 특목고에서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대학 입시 때문에 특목고에 진학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중학생 때부터 무언가를 꼭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특수화된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게 없다면 인문계에 가서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성적 따기에는 인문계보다 훨씬 많이 어렵고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하고 그런 면들이 있지만, 친구들이랑 되게 몇 달 동안 준비해서 전국 토론대회를 나간다든지 무슨 탐구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갖추어져 있고, 그런 활동들이 정말 의미 있고 공부 외에도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서 자사고에 진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대학교 입시랑 연결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특목고를 갈 수 있으면 특목고를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냥 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을 만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유리한지, 정시 성적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유리한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낮은 내신 전형으로 스펙만 쫓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케이스였거든요. 저와 함께 스펙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했었는데 그중에 저만 내신이 낮아서 진학을 못했었고, 재수를 하면서 또 선수를 하면서는 논술도 준비를 하고 정시에 주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 공부가 제 적성이나 흥미랑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이 좋으시면 내신을 당연히 챙기시고 종합전형까지 염두에 두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2학년 후반인데 내신이 애매해서 내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또는 이제라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생부 종합이 워낙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내신을 챙겨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과감히 정시도 도전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면 정말 결과가 나오는 게 수능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문이 좁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수시 정시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래도 조금 더 나한테 맞고 내가 조금 더 끌리는 무언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정시는 전형이 한정적이지만 수시는 전형이 조금 더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시를 준비할 때 이미 퍼즐을 뿌려놓은 다음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아마 잘 갈 거예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시로 결정하게 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애매한 친구들이 이제 수시로 확실하게 대학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이제 정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인데 최대한 둘 다 준비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정시가 수능 시험 날에 또 얼마나 내 역량을 발휘하는지가 중요해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하루에 결정난다는 게 정말 많은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많이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그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준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의 시험에서 잘 볼 수 있는 멘탈이 안 돼가지고 전 논술 전형으로 학교를 6개 수시 지원을 다 했었는데 그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면 학생부 종합이 제일 유리할 것 같고 그냥 공부하는데 그렇게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런 데 큰 부담감을 안 느낀다 하면 정시가 편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하되 어느 지점을 더 강화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서 일단 둘 다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도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까지 충청도에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정보가 부족하구나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규모가 큰 재수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와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최대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지인들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인터넷 강의도 혹시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실제로 대치동 아이들과 비슷한 자료와 비슷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인터넷 강의라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서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유명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아마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입시는 진짜 정보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정보가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후배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찾아보지 않은 친구들도 솔직히 되게 많아요. 어떠한 노력을 해봤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했던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건 맞지만 본인이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잘 모르겠다면 실제 대학생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고 선생님한테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지방에서 자사고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 어느 대학을 간다를 들을 수 있는 게 선배들의 그 선례밖에 없었어요. 그 선례를 토대로 이 선배는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얻고 이 정도의 활동을 했으니까 이 대학 정도 갔구나라는 그 정도의 사례밖에 없고 또 다른 자사고랑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학교보다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런 사교육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 같은 것들을 와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서 창의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그런 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탐구 토론 대회나 그런 대회들에 입상한 친구들이 이제 그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학을 한 것 같습니다. 인강 사이트 같은 데서 거기서 되게 공부 후기나 공부 꿀팁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를 주로 찾아봤고 학교 선배나 주변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거나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이나 이런 건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이름과 과를 고민한다면 대학교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대학교가 좋으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게 맞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 달라지는 것도 없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이름도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대학교 이름이 좋아서 자기가 행복한 건 1년을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1년이 지나면 전공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듣게 되는데 전공이 자기와 맞지 않을 때 오는 회의감이 굉장히 커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실제로 많고 전공 과목은 대학교 4년을 배워올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앞으로 미래 자기 인생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이름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싶으면 전공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 내린 건 정말 하고 싶은 전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학교 네임을 보고 가세요. 그리고 1학년 때 열심히 해서 전과 또는 복수 전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잘 알아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정말 배워보고 싶은 전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성적 맞춰 입학하시거나 사실 저라면은 과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대학을 와서 보니까 저희 대학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느낌? 이 과에 왔으면 어느 정도의 스펙을 쌓아서 여기에 취업해야지 이 정해진 루트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활동들을 찾아서 하고 맞지 않으면 또 새로운 길로 가고 또 다른 대학에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맞는 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더
기회가 많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자기 진로를 찾아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학과를 보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성적대에 맞춘 학교의 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잘 구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 게 학교별로 밀어주는 학과가 되게 따로 있잖아요. 학교와 상관없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과가 그렇게 밀어주는 과는 아니어서 학과의 인프라가 그렇게 엄청 좋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학교를 제가 기대하고 간 거에 비해서 학교에서 그 학과를 얼마나 밀어주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게 아니라면 학과별로 차이가 더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학과를 중심으로 고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수가 끝나고 나서 삼수를 할지 말지 부모님과 충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마는 한 번 더 수능을 봐라 하는 입장이셨고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에는 삼수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마의 힘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정말 고민해 봤을 때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진지하게 아무리 옆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오로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모님이 강요하신다고 해도 그 부모님의 뜻을 따를지 말지도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결정에 마냥 휘둘리지 말고 정말 세상의 끝에 서서 자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사실은 충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어요. 전 가족, 학교, 친구, 친척들까지도 저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는데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를 해도 내가 후회를 하는 거다.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선택한 길에서 내가 해보고 후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나의 행복에 더 가까울 것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다 좋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았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찾아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보단 설계를 해보고 나는 이렇게 해볼 거고 이 이상을 꿈꾸고 달려갈 거다. 무언가 보여주는 걸로 증명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 이러면 내가 지원 안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 네, 지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정 있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끝까지 잘 가고 싶은 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쌓아온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충분히 부모님도 이해를 해주고 원서를 쓸 때까지는 고등학생이지만 사실 원서를 쓰고 나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자기가 온전히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상황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부모님의 의견만 따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확신을 하는 그쪽으로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굉장히 안 좋아해서 재수를 하면서 삼수를 하면서도 수학 공부를 정말 마지막까지 밀어놓는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학 공부를 밀어두면 스스로 알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설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다는 건 자기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건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능률이 그렇게 오르지 않으니까 한번 밀어서 보시면 진짜 목전에 닥쳤을 때 하게 되지 않을까. 뭐 만약에 마감 기한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맞추는 게 좋지만 그거를 안 해도 나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나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한 번쯤은 패스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노력을 하다가 진짜 멈칫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그 부분에서 더 싫어질 수도 있고 의욕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번 건너뛰는 것도 아주 리프레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수 없는데 억지로 붙여가면서 하기보다는 정말 쉬는 시간을 확실하게 가지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지치게 되고 또 어떤 일이든 단기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거라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들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가 있거나 그럴 때 잠깐 친구들이랑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쉬는 시간 주는 거를 되게 야박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쉬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게 정말 많은데 공부하기 싫을 때 석식 시간에 학교 급식을 째고 친구들이랑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짧은데 빠르게 기분을 환기할 수 있는 행동 패턴들을 열심히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을 다 쉬는 거는 너무 위험도가 큰 것 같고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쉬면서 빠르게 환기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9월 평가원 성적표를 받고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남들보다 그렇게 오래 했나? 내가 이러려고 재수학원을 이렇게 오래 다녔나?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성적이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수능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공부에 의욕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와서 수능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수능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수능을 꼭 보셔야 하는 분들일 텐데 수능은 안 올 것 같은데 진짜로 금방 지나가고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시험을 치실 때가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공부를 안 하면 그때 와서 후회만 남게 되고 그때 힘들었던 건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것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 뒤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 또한 9월 성적표가 1년 동안의 최악의 성적표였던 때도 있었고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실 텐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처럼 해왔던 것과 같이 어쩌면 그 이상으로 노력하셔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 다 부담과 걱정과 뭔가 기대를 안고 계실 것 같아요. 우선 너무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위치한 자리가 본인이 만족하지 못해도 언젠가 만족하는 부분까지 도달하는 건 본인이 노력하면 언젠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되게 평범하고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지만 진짜 진심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공부를 한때 했었던 기억을 되새겨보면 공부가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하고 싶은 경험을 생각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기 때 정말 멘탈이 거의 와장창 깨져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의 날들을 정말 많은 준비를 하면서 잘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그 전에 해왔던 수많은 날들이 결과를 결국 내는 거거든요. 지금 남은 시간보다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이 수능날 완벽한 날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은 시간들에는 부족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위주로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잦은지 그리고 그 실수를 수능날에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실수 보완하는 점, 수능날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미리 생각해 놓고 가면 정말 편해요.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복습하는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교실 생각해보면은 친구들이 다 이제 끝난 것처럼 어느 정도 느껴지니까 쉬는 시간에도 안 떠들던 친구들도 막 엄청 어수선해지고 이랬었는데 그 분위기를 타지 말고 이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 그 분위기에 안 휩쓸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1년 동안 공부한 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멘탈이 엄청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더 많이 보기보다는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하루 종일 모의고사랑 똑같이 시간을 분배해서 그 모의고사 푸는 걸 그대로 연습하면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는 공부했던 전체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내용 중에 어느 부분, 어느 단원이 내가 부족한지 이거를 파악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복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지 막 새로운 내용을 더 배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마음만 더 불안해지고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 못 보고 나왔는데 하면서 되게 멘탈이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고 그중에서 복습하기 이거를 추천합니다.